이 여자가 30년 전 환자 죽인 간호사입니다. 국내 최고 상급 병원인 서울대 병원 대강당에서 터진 고함. 최은혜의 뺨을 후려친 소리가 100명의 봉사자들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67살 은혜가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미란 봉사단장이 휴대폰을 들이대며 영상을 찍었어요. 환자 죽인 주제의 봉사자 코스프레 중 영상이 병원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3층 회의실에서 병원 지분 인수계약서를 검토하던 여자의 손이 멈췄어요. 며느리 강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벌어지기까지 아무도 몰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혜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원룸은 조용했어요. 거울 앞에서 흰색 봉사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옷깃 이름표에는 무료 간병 봉사단 최은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식탁 위에 케이크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이 68번째 생일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했지. 내일은 같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려나. 은혜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켰습니다. 잠시 불빛을 바라보다가 혼자 조용히 끄고 웃었어요. 소원도 빌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정적만 흘렀어요. 병원에 도착한 은혜는 8층 호스피스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5년째 돌보는 김옥희 할머니가 계신 곳이었어요. 말기암 환자인 김할머니는 은혜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은혜 씨, 오늘도 왔어요?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어요. 은혜는 할머니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편해요.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거든요. 김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왜 여기서 봉사를 해요?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셨는데. 은혜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어요. 제가 속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봉사단 식당에서 장미란 단장이 몇몇 봉사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퓨어팜 그룹에서 고가 항암제를 대량 후원했어요.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미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의약품 창고에서 본 장면을, 장미란이 후원받은 항암제를 개인 가방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그때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었죠. 단장님, 그 약은 김옥희 할머니 거 아닌가요? 장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내 남편이 더 급해요. 한 사람쯤이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미란은 봉사단장이었고 은혜는 그저 평범한 봉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김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그 약이 절실했습니다. 은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은혜 씨, 김옥희 할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은혜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난주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항암제가 투여 안 됐네요. 이 약만 제때 들어갔어도 2주는 더 버티셨을 텐데. 은혜는 김할머니 병실로 달려가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오열했어요. 할머니,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5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고마웠다던 그 말들. 복도 벤치에 앉은 은혜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미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남편이 더 급해. 한 사람쯤이야. 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병원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봉사단장 장미란의 후원 의약품 횡령건에 대해 제보합니다. 고가 항암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증인 있습니다. 제보를 완료했을 때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바로잡을게요. 장미란은 병원 행정실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내부 감사가 진행됩니다. 장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가 고발한 거죠? 익명 제보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장미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봉사단 명단을 펼치고 하나씩 훑어봤어요. 창고를 본 사람, 최은혜.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였어요. 서울대 병원 의료사고, 환자 사망. 책임자 수간호사 최은혜 사직. 장미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살인자가 나를 고발해? 웃기지도 않네. 그녀는 기사를 스캔해서 파일로 저장했어요. 네가 먼저 건드렸어. 이제 내 차례야. 봉사단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전체 봉사자 긴급 총회. 중요한 안건 있음. 전원 필참. 은혜는 그 공지를 보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대강당에 100명의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은혜도 그 안에 있었어요. 장미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급히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봉사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내부 고발자 처리건. 누군가 병원 윤리위원회에 우리 봉사단을 고발했습니다. 장미란이 말했어요. 근거 없는 허위 제보로 우리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 봉사단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봉사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미란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 고발자가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은혜에게로 향했습니다. 최은혜 씨, 앞으로 나오세요. 1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은혜에게 쏠렸습니다. 은혜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미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가 크게 떴어요. 서울대 병원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 책임자 수간호사 최은혜 사직. 대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30년 전 환자 죽인 간호사입니다. 장미란이 고함쳤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봉사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오해? 장미란이 비웃었어요. 신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환자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 재벌 며느리 있으면 뭐해요? 장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인자인데. 봉사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며느리가 재벌이면 뭐해. 환자 죽인 사람이 봉사를. 개처럼 기어다니는 주제에. 장미란이 은혜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넌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미란의 손이 은혜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어요. 찰싹? 손바닥 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혜가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귓가에서 윙소리가 울렸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미란은 휴대폰을 꺼내 은혜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다들 보세요. 환자 죽인 주제에 봉사자 코스프레 중이에요. 영상을 병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몇 초 만에 댓글이 달렸어요. 저런 사람이 환자를 돌봤다고? 완전 사기꾼이네. 재벌 며느리 믿고 까부는 거 아니야? 바닥에 주저앉은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가야, 오늘 오지 마. 제발. 같은 시각 병원 3층 이사회의실. 강수진은 병원 지분 인수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분 51% 인수로 실질적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수진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병원 단톡방 영상이었어요. 대강당, 바닥에 쓰러진 여자, 부은 뺨.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계약은 내일 마저 하겠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진은 회의실을 나가 1층 대강당으로 향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대강당 안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수진이 빠르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부축하며 부은 뺨을 확인하는 순간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가야, 왜 왔어? 가라고 했잖아. 괜찮으세요? 수진은 시어머니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장미란이 단상에서 비웃었습니다. 어머, 며느리 오셨네? 시어머니 찾으러 왔어요? 수진은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장미란에게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만 대강당에 울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 어머님 뺨을 때린 분이 단장님이신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기가 흘렀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장미란이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환자 죽인 거 알아? 살인자라고 살인자. 수진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장미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퓨어팜 그룹 이사 강수진입니다. 장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이 병원 지분 51% 인수 계약서입니다. 서류를 펼쳐 장미란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최종 사인하면 제가 이 병원 새 주인이 되는 겁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어머님께 폭행을 가하셨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명예를 훼손하셨고 그 장면을 수백 명에게 생중계까지 하셨네요. 잠깐만요, 오해예요. 오해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수진은 장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병원과 봉사단 전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가시죠. 병원부터 가셔야 해요. 수진은 서재에서 그룹 감사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봉사단 후원금 집행 내역 3년치, 의약품 후원 및 사용 내역, 장미란 개인 금융거래, 48시간 내보고 바람. 이틀 후 감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수진은 파일을 열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횡령 규모 3년간 5억 원. 고가 항암제와 진통제를 개인적으로 유용. 납품업체 박철수로부터 월 200만 원 리베이트 수령.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있었어요. 김옥희 환자 사망과 항암제 미투여의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 수진은 즉시 전 총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명단을 확인하고 현 주소지를 추적했어요. 김정숙. 찾았다. 김정숙의 집을 찾아간 수진이 말했습니다. 15년 전 봉사단 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일을요? 왜요? 장미란이 그때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숙은 한숨을 쉬며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5년 전에도 후원 물품을 빼돌렸어요. 제가 지적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횡령 누명을 씌웠죠. 억울해서 증거를 전부 모아뒀습니다. 회계장부, 문자 메시지 캡처,
후원 물품 목록이 빼곡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공청회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죠. 은혜의 집 거실. 아들 재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합의하고 넘어가요. 우리 회사가 저 병원이랑 거래하는 거 알잖아요. 이러다 계약 끊기면 어떡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어머님보다 거래처가 더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원래 참고 사시는 분이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은 어머니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현실이 그래. 안방 문이 열리며 은혜가 나왔습니다. 그만해라, 너희 둘 다. 은혜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재훈아, 네 말이 맞다. 나는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다. 재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영아, 은혜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고맙다. 네가 내 편이 되어줘서.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당하신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어머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수지는 30년 전 의료사고를 재조사했습니다. 당시 간호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환자 상태 악화. 수간호사 최은혜, 당직이에게 세 차례 재확인 요청했으나 당직의 지시로 기존 처방 유지. 은퇴한 간호사들을 찾아가 인터뷰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최수 간호사님은 완벽했어요. 잘못이 전혀 없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이상하다고 몇 번이나 당직이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당직이가 계속 괜찮다고 했죠. 수지는 마지막으로 병원장 이병호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의료사고 건입니다. 당시 당직이가 원장님이셨죠? 이병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일은 저도 괴로웠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진했습니다. 이병호가 고백했어요. 환자 상태를 잘못 판단했고 최수 간호사님이 여러 번 확인을 요청했지만 제가 무시했습니다. 왜 수 간호사님이 책임을 지셨습니까? 저는 당시 신참 레지던트였습니다. 실수가 알려지면 의사 생활이 끝날 판이었죠. 최수 간호사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 책임을 지고 사직하신 겁니다. 공청회에서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30년간 그분께 너무 빚을 졌습니다. 그날 밤 은혜의 휴대폰에 장미란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공청회에서 증언하면 30년 전 일 전부 폭로할 거예요. 며느리 회사 주가 생각해 보세요. 의료사고 가해자 시어머니 둔 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때문에 며느리 인생 망치고 싶어요? 은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며느리는 편하겠지. 새벽 방문을 누군가 노크했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수진이었습니다. 협박 문자 저도 봤어요. 어머님 휴대폰 동기화돼 있거든요. 아가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이 돼서. 어머님.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어머님이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오늘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장미라는 30년 전 신문 기사를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은혜, 오늘이 네 마지막이다. 내가 먼저 공격하면 넌 끝이야. 병원 대강당에 200명의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공청회가 시작됐어요. 수지는 단상에 올라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봉사단장 장미란의 횡령 규모는 3년간 5억 원입니다. 고가 항암제와 진통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이로 인해
김옥희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 박철수로부터 월 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15년 전에도 동일한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장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간 장미란이 30년 전 신문 기사를 화면에 띄웠어요. 저 사람은 30년 전에도 환자를 죽였고 지금도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장미란이 고함쳤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신문 기사, 병원 기록 전부요. 당신들은 살인자의 말을 믿을 건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이병우 원장이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이병우가 말했습니다. 환자를 죽인 건 제가 죽였습니다. 저는 30년 전 당직 레지던트였습니다. 이병우가 단상에 섰어요. 제가 환자 상태를 잘못 판단했고 최은혜 수간호사님은 끝까지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고집을 부렸고 결국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최은혜 수간호사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하셨습니다. 30년간 제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은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장미란 단장님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은혜가 말했어요. 남편이 아픈 거, 돈이 필요한 거, 절박한 마음, 다 압니다. 저도 남편 먼저 보낸 사람이라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제가 5년간 돌보던 김옥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약만 있었으면 2주는 더 사셨을 거예요. 은혜가 장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이 죽어도 되는 건가요? 벌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장님 남편분까지 벌받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장미란 봉사단장 즉시 파면 및 검찰 고발 조치, 박철수 납품업체 대표 거래 중단 및 고발, 법정,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장미란 업무상 횡령 5억 원, 폭행죄, 명예훼손죄,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미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개처럼 산 건 저였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짓밟았습니다. 환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남편만은, 제발 남편만은,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장미란 징역 3년 실형, 배상금 5억 원. 은혜와 수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끝났어요. 그래, 이제 끝났구나. 며칠 후 병원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30년 전 의료사고 건에 대해 최은혜 선생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은혜 선생님은 무죄이며 오히려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시고 동료를 보호하신 분입니다. 병원은 최은혜 선생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은혜의 집. 아들 재훈이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거래처보다 돈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데. 앞으로는 엄마 편에 설게요. 일어나라. 은혜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네가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당당하게 살고 싶다.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을 거야. 새 봉사단이 재편성됐습니다. 모든 후원금과 물품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 감사를 받게 됐어요. 은혜는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목순 명예이사장이 아닙니다. 수진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최은혜 명예이사장입니다. 봉사단 첫 회의에서 은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 어떤 개인의 이익도 환자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병원 옥상 추모공원. 은혜는 김옥희 할머니 추모비 앞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놓았어요. 할머니,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뺨보다 더 아팠던 건 제가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야 할머니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제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